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톡 까놓고 톡. 오늘도 지역의 패널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튜디오에 오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하동 지역의 각종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연구하는 하동 녹차연구소 이종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하동의 대표적인 먹거리 기업 중 하나인 슬로푸드의 이강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종현 소장님, 저희 서경방송 상당히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하동 녹차연구소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최근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하동 녹차연구소는 그 2006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서 그 지자체 연구소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데요. 저희 녹차연구소가 크게 이렇게 4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의 본 기능, 녹차의 성분이라든지 여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식품적인 가치를 연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품종을 개량하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상품을 개발해서 각 기업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하는 본연의 연구와 개발, 상품 개발하는 연구 기능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 친환경이 상당히 대세입니다. 친환경과 인증, GAP 인증을 하는 이 업무가 원래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거하고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업무를 예. 지정받아서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건 또 식약청의 업무입니다. 예. 식품 분석을 하는 식품 분석 센터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우리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가공 공장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녹차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한 10여 개국에 연간 한 10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강삼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주식회사 슬로푸드 어떤 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슬로푸드는 2010년도에 하동의 농특산물을 가공식품 가공하는 회사로 탄생하였고요. 예. 하동의 좋은 농특산물을 이제 기능성 식품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행복한 농업을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냉동 김밥인데요. 일부 마트에서는 출시될 때마다 품절 사태가 일어날 만큼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비빔밥과 불고기를 넘어 새로운 K푸드로 꼽히는 냉동 김밥, 그리고 이 냉동 김밥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우리 서부 경남 하동에 있습니다. 덕분에 재료로 들어가는 쌀과 양파, 당근,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우리 지역 농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촌 융복합 기업들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톡 까놓고 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종현 소장님,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냉동김밥의 해외 인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냉동김밥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조은희 대표한테 2018년도가 19년도 당시에 냉동김밥을 만든다 할 때 예. 이게 뭐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고 참 그랬는데 지금 예. 현재로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역시 안목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예.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9월에 이 수출 관련해서 미국 애틀랜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우리 한인들이 약 한 1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H마트라는 그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예. 그 마트에 우리 냉동김밥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예, 예. 가서 보니까 냉동김밥이 있어요. 아, 예.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예. 점장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매진이 될 정도다 예. 하는 그 정도의 인기를 받고요. 또 미국에서 그 각종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에서 냉동김밥에 대한 그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원래 그 명칭이 그 주식회사 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예. 줄임말로 복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은호 대표가 회사를 처음 창립을 할 때 아마 11시 45분이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45분이요. 예. 그래서 11시 45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허기를 느끼는 시간이 11시 45분이다. 예, 오전. 예. 그래서 이 허기를 행복으로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로 가지고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해서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성이 사업가의 정성이 배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강삼 대표님은 하동에서 생산된 이 냉동 김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이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처음에 뭐 개발 때부터 저희들과 같이 뭐 교류를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예. 처음에는 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즉석 김밥이 너무나 많으니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냉동 김밥이 되겠느냐? 예.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리고 진짜 저희 나라에서는 김밥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김밥이 막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학생들이 뭐 어릴 때 또 김밥을 먹고 자랐다시피. 예. 그런데 냉동 김밥이 되겠습니까?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걸 해동을 할 때 그는 섭이 빠지는 그는 여러 가지 특허도 개발하고 예.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복만사 대표가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시장을 타겟층으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많이 느꼈죠. 그리고 요 식품이 수출이 되고 또 화제가 되는 걸 보면서 예. 건강한 간편식. 정말 이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히트하고 있는 이 상품들을 잘 다듬어서 세계 속에 내놓으면 예. 히트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예. 저희들은 뭐 웃으면서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를 버금갈 수 있는 건강한 간편식이 탄생했다. 예, 물론입니다. 있는 예. 이야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예. 저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고 또 저희들도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서 또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예. 우리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소장님은 지난번에 저희 PD와 통화 당시에 냉동김밥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 대표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 복만사가 처음부터 성공을 거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 어떤 큰 포부만 가지고 예. 지역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은호 대표가 그 하동에 들어와서 당찬 목표를 이야기할 때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음식을 제품을 만들고 싶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를 겪다가 첫 히트 작품이 대롱치즈라는 그 제품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 대롱치즈를 가지고 아마 전남의 모 대학의 그 대학가나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다음에 각종 축제장에서 그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복만사의 이름이 나겠구나라고 했는데 복만사 대표를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대롱치즈를 가지고 성공은 할 수 있는데 예.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복을 짓겠다는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어떤 예. 부분이냐면은 대롱치즈를 만들 때는 그 식재료가 우리 제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치즈니까. 예, 치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어떤 그 재료들이 수입품이 근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예.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지역에 공헌을 하고자 해서 했던 이 사업이 그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예. 이제 대령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아이템을 찾는 중에 아마 2018년도가 19년도가 당시에 또 일본에서 그 김밥을 코리안 서시로 해갖고 이렇게 상품이 나가는 걸 보고 이거다라는 착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김밥은 순순히 우리 식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느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한 결과가 보면은 현재 우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예. 우리 국내산 식재료가 한 3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더랍니다. 30%.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최소한의 그 지역을 대표로 하려고 하면 지역 농산물이 한 85% 이상, 80%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예. 김밥이야말로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100% 할 수 있겠다 하는 네. 착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융복합 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50% 이상은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거든요. 예. 이제 지금 복만사에서 만드는 냉동김밥은 우리 농산물을 지금 100% 쓰고 있거든요. 100%.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냉동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러니까 쌀부터 채소, 뭐 고기, 우리 지역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지역 기업이 발전하면 고용도 창출되고 또 그렇죠.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뭐 우리 지역의 기업이 생기면은 뭐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농산물까지 다 되겠죠. 예. 뭐 옳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은 아마 100% 우리 하동 RPC에서 나오는 쌀을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채소나 버섯, 고기 이런 것도 100%다 하동 축입이라든지 농수 축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용 창출을 본다면은 지금 저 복만세 정규 직원이 한 40여 명 되는데 예. 이 중에 60%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거든요. 그렇군요. 고용을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 60대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점차 이렇게 가다 보면은 초고령화되고 하다 보면은 젊은 층들의 인력 확보난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하동군에서 청년 정책이라든지 기농기촌 정책을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인력난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기업이 잘 되면은 세수는 뭐 당연히 증대가 안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네, 이강섭 대표님 앞서 이 주식회사 슬로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지역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지 또 이것들이 지역 농가에는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뭐 그냥 100% 우리 하동 농산물이죠. 예. 저희 하동에 배농가가 220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배농사를 짓고 이제 좋은 상품들을 여러 가지 판로를 하고 거기서 가공배가 한 400톤에서 5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예.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전량 수매를 해서 그걸 배 가공품, 배젓도 만들고 또 요즘 또 친환경 문제죠. 이제 그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상품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매실도 한 저희들이 200톤 넘게 저희들이 수매하여서 100% 하동 매실을 저희가 매실 농가하고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15년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됐는데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사이도 좋고 네. 너무 재미나죠. 저희 가공업체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부가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농업의 농산물의 지역 소득의 최후의 보루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저희 가공회사들이 튼튼하게 새로운 신제품을 많이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뭐 양파를 갈아엎거나 예. 뭐 인원 불상사가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예. 또 국내의 포화 상태가 되면 세계 속으로 또 저희들이 수출할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역 농가들은 또 새로운 안정적인 소비, 안정적인 그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행복한 농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이 농산물 가공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는 좀 얼마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기업 간의 소통, 또 행정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는 뭐 한 하동은 가공업체가 또 많이 또 발달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 네. 한 300개 정도의 식품 300개. 회사가 지금 있는데요. 예. 저희들의 그 교류는 저희가 벤처농업협회가 있는데 벤처농업협회. 예, 벤처농업협회가 있는데 이건 한 10년 년 전에 아주 뭐 작은 업체들 예. 지금 앞서 말씀한 복만사도 이거 포함되어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20개의 업체들이 똘똘 뭉쳐서 그때는 다 매출액이 복만사도 5천만 원 미만 다 5천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통해 가서 굉장히 지금 뭐 고도의 성장을 했는데요. 2013년도 20여 개 업체 전체 매출액이 3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작년 통계로 590억, 종업원이 300명으로 늘어나는 예. 인원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20배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종업원도 뭐 신규 요 하동에서 한 3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불러일으켰으니까 하동 식품 기업들이 예. 아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예. 또 저희들도 굉장히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예.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바이어들도 협력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예. 많은 발전을 일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말 뭐 상생 발전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이종현 소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이 냉동 김밥 말고도 지역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인기를 얻었던 또 다른 제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우리 이강삼 대표가 그 벤처기업 협회를 소개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좀 선두 그룹들이 몇이 있습니다. 하동율림의 맛밤, 맛밤, 그다음에 정옥 다들기의 다들기 제품, 예, 그다음에 각종 제첩, 제첩, 그다음에 제다를 하는 그 차농사를 짓는 분들의 제다업체, 예, 또 뭐 김부각 예.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 있고요. 예.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 해갖고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농업을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강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그 좀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 오영재 정도 우리가 예. 똑소리 오영재라고도 일명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분들이 어떤 상호 어떤 그 경쟁보다는 협업하는 이런 체계로 해가지고 뭐 외국에 나갈 때도 또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유통을 할 때도 내 거 부족하면 그 상대방 거를 다 같이 아우러서 이렇게 협업을 해주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롤 모델이 되어서 지금 벤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개 업체 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죠. 예. 그래서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하동군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랑스럽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예.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서 성공을 거둔 제품이나 사례가 또 있을까요? 많죠. 예. 아주 많죠. 근데 우리가 거제 유자를 가공하고 저희 하동 같은 경우는 녹차 예, 이런 식으로 지역 농산물들을 가공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능식품도 성장하는 것이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저희 하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하동군의 예를 들어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맛밤을 그냥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하동의 밤을 생산량이 3,000톤이면 1,000톤을 수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에코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유기식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하동의 유기농 쌀을 다 수매하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농업과 일이 밀착돼 있는 예. 또 하동의 대봉감을 다 수매하고 이는 우리 식품 회사들이 지금 많이 탄생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융복합 사업, 육자 산업을 통해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고 하동도 그는 육자 산업의 거의 선두 지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들의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동의 주요 수출 농산물, 녹차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수출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그 행정기관에 물어보니까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한 30% 정도를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던데 아마 목표가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좀 대표 또 제품을 하나 빠졌네요. 예. 자연한기에 명란 김이 있습니다. 김, 예.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저도 그런 먹어보고 제품도 있고요. 싶습니다. 예. 아마 연예인이 먹음으로 해서 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그렇고요. 그래서 수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요 수출 품목은 이제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녹차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 처리하고 있는 가루녹차가 연간 한 그 세계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예. 10여 개국에 예. 한 100톤 정도 수출되고 있고요. 신선 농산물인 그 딸기라든지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파프리카, 예. 그다음에 단호박, 배, 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공식품은 냉동김밥을 비롯해서 알밤, 조미김 한 10가지 품목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군에서 수출 목표하고 있고 수출 실적을 한번 9월 현재로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23년도 2천만 부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에 보면 1,181만 부를 수출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한 60% 정도 달성을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보는데 이 중에 농산물이 1,500만 불 목표에 9천만 불, 그리고 임산물이 140만 불 목표에 77만 불, 예. 그다음에 수산물이
180만 불의 목표에 147만 불을 수출을 했고요. 예. 그 외에 한 150만 불 목표에 한 50만 불을 수출한 걸로 집계가 나옵니다. 예. 이 보니까 인근의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는 월등히 좀 차이가 나는 한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우리 하동군의 어떤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예. 그래서 주요 그 국가들을 보면은 호주가 약 한 31%, 미주가 한 28%, 예. 유럽이 한 11.5%, 동남아가 한 8%, 일본이 한 8.6% 정도 되고 예. 중국이 한 5.6%, 중남미가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한 5.6% 정도가 되는데 아마 수출이 굉장히 뭐 우수한 농산품들 또 가공품이 많다 하는 예. 그런 걸 좀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 이 지역 가공식품 기업들의 수출 물량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출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수출에 많은 저희 식품 회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장할 때는 이제 국내 판매를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국내에서는 과다 경쟁 체제를 피해야 되니까 예. 이제 수출로 눈을 돌립니다. 예. 저희 회사도 올해는 50만 달러가 넘지만 내년에는 이제 수출 비중을 크게 확대해서 100만 달러, 200만 달러가 당연히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냉동김밥도 뭐 수출의 방향을 잡았다지만 지금 에코만부터 아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명란김도 예. 그 아이유라는 연예인이 먹었고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요. 아이유였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명란김도 지금 뭐 굉장히 수출이 많이 나고 그 공장도 지금 밤새 돌린다고 하던데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국내 과대 경쟁을 피해서 수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 업체들은 100% 지역 농산물로만 가지고 만든 전통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이전에 문화를 수출한다. 예, 왜 그러냐면 먹거리 수출은 뭐 햄버거, 코카콜라, 뭐 스파게티 다 선진국들이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의 김밥을 먹고 한국의 떡볶이를 먹고 예. 한국의 떡을 먹고 한국의 배즙을 먹습니다. 이제 예. 이는 이제 식품들이 이제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한다는 거는 농산물을 1년 연중 해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배를 1년 한국 배가 그 뛰어난데 1년 연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배즙이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 식품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전파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고 예. 이게 어렵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저희 하동은 앞으로 이 농식품 수출의 하나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현 소장님, 한편으로는 지역의 농산물 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로사항이야 뭐 시골이니까 엄청 안 많겠습니까? 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뭐 아마 우선 시설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자본이 확보가 가장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자본을 확보를 한다선 치더라도 원재료의 상승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력 제고를 위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갖고 뭐 다 되겠습니까만은 힘을 모은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마 노동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의 경우에 집계를 보니까 38.7% 정도가 노인 세대더라고요. 40% 가까이. 예, 그래서 완전 초고령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정착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큰 어떤 포부 없으면 잘 적응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하동군에서도 아마 금년에 보니까 청년이 원하면 다 해준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청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농기촌 인력,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농기촌을 하는데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말까지의 인력들인데 이런 기농기촌 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에 이렇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력 확보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 제품에 대한 유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벤처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수출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농협에서 그 유통공사라든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저희가 이 지역 기업을 주제로 톡카노크 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도시에 비교해서 중소도시, 그러니까 하동에 해당이 되겠죠.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유리한 점, 또 불리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불리한 점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뭐 인력 문제라든지 또 소비 시장이 또 지역에 없기 때문에 예. 뭐 물건을 팔려면 일단은 뭐 규모 자체가. 그렇죠. 예. 규모 자체도 작고 물류비부터 또 다 많이 들어가고 또 네트워킹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뭐 불리한 점을 뭐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 그거는 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고 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이제 풀어내려면 어떻게 유리한 점으로 아까 말씀을 갖고 갈 것인가 이걸 예.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데 윤복과 산업을 하기에는 최적이죠. 생산과 그곳에서 바로 가공하는 생산지에서 이것이 소비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바로 유통을 하고 예. 뭐 김밥도 그 얘기했죠. 생산지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해외 수출을 가니까 일단은 그 유통 여러 과정이. 가지 그렇죠. 유통 마진 경비가 싸게 들어가니까 예. 이제 수출과 그는 기획 판매를 하기에는 적합하다. 예. 그다음에 아주 좋은 물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뭐 도시처럼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점을 또 최대한 살려가지고 예. 지역 기업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리한 점, 뭐 지방 소멸의 시대에 뭐 끝도 없겠지만 그는 우리가 지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또 정책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또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많은 또 현실에 맞춘 또 많은 노력을 한다면 어찌 보면 항상 어려운 곳에서 또 항상 희망과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업체들 하동은 특히 그런 걸 많이 꿈꾸면서 업체들끼리 많이 단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의 경우 더욱 그 영향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농촌 융복합 산업이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또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겠죠. 톡카노크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